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참고 자료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 이 참고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세미나 한다면 뭐 설교 뭐 또 어차피 또 설교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책들이나 제가 이제 논문도 한 9개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우리 총회 이중직 연구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논문들을 계속해서 이제 아내가 취합을 하고 또 아내도 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보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내놓고 있는 저 잡지를 제가 또 많이 구독을 하고, 빛과 소금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이제 그건 너무 미미해서 자료에 집어넣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은 책들이 2030 축의 전환, 그리고 뭐 식량 전쟁이라든지, 이 식량 전쟁은 저희 사진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돌려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식량 전쟁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후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그리고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사회 그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런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읽었고요. 세미나도 줌으로 참석을 해봤고, 또 직접 대전에서 있었던 그 세미나 현장에도 가 보면서 오늘의 세미나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문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인터넷에서 관련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고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차례는요, 코로나19를 통해 인지한 인류의 위기, 그리고요 기후위기의 실제, 그리고 기후위기가 어떤 식으로, 무엇이 기후위기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 모습,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교회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이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네게 내리실 것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기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검증이 돼요. 역사예요, 역사. 근데 역사인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서를 쫙 펼쳐놓으시고 맞춰봐. 그래서 성경을 정말 정독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인류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인지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큰일 날 수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4억 9,400만 명, 사망자가 616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146만 명인가요? 1,460만 명. 예. 그리고 사망자는 18만, 맞나요? 18,033명. 예.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게 2022년 4월 7일 그 기준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과학자들이 딱 한 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수 공통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에서 들어온 이제 병이라고 하는, 인수라고 하는 건 짐승하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앓는 병이라는 거예요. 짐승 속에 있었던 병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이즈라든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구제역, 조류독감, 이게 계속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한 80가지 이상의 신종 질병들이 한 30년 어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인수 공동 질병이 사람에게 왔는가라고 했을 때, 기후 변화에서 재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자연의 활동인가? 아니요. 인간 활동. 그리고 인간의 경제 사회 활동의 증가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가 왔고, 그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800만 종의 바이러스와 600만 종의 곰팡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그 600만 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하나 잘못되면 인류는 폭삭하고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경제 위기만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를 얘기를 안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10년 그 정도에는 막 이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계속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씁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해요. 기후 변화, 기후가 변하고 있다, 변화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위기다. 왜? 코로나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경제성장의 둔화보다 민감해진 세계적인 기후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수, 가뭄, 그리고 폭염, 폭설, 혹한, 태풍, 사막화, 환경오염, 질병, 창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후협약, 녹색혁명, 바이오 산업, 초록가계, 초록교회, 녹색교회, 이런 말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분명히 물리학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이 뭐냐면 처음에는 4분의 1의 자연 환경이 망쳐져요. 이게 인을 뗄 때예요. 근데 두 번째는 3분의 1이 망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나중에 나팔을 불 때는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세상이 그 엔트로피의 법칙 아래서 질서 속에서 무질서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요. 그런데 땅의 짐승이 죽인다,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 사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독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가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에이즈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 이게 다 짐승에게서 온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온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위기입니다. 이미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20년 세계 기온 상승이 1.09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0년 사이에. 그런데 핵폭탄 2만 개가 폭발한 에너지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울산대 교수인가. 근데 그 사람이 30년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도 물리학을 시작할 때 지구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 상승하려면 2만 개 이상의 핵폭탄 에너지 그 정도가 필요한데, 야 말도 안 돼. 지구 온난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공부하기 전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에너지가 1.5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핵폭탄 2만 개 이상이 폭발한 것과 같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가 조금씩 상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로마 시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거의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 60년 사이에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가파르게 오른 건 지난 20년 동안 확 올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점진적으로 조금씩밖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던 그 로마 그 시대, 로마와 헬라 그 시대에서부터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올라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있은 후에 좀 더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20, 30년에 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20, 30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하루 배출하는 쓰레기라든지 탄소 배출량이 지난 2000년 동안 배출한 전체보다 하루에 쏟아내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인류의 기후 위기를 불러왔고 코로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020년 장마가 54일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이면 언제지요? 우리 교회가 수양관 난리 났을 때잖아요. 그 피해. 중부권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860mm의 폭우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작년이었죠. 중국에서는 1000mm가 넘게 왔어요. 지금 이런 비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올해나 내년 정도에 옵니다. 자, 2021년 북극권 기온이 작년이옵니다. 40도, 캐나다 북부 40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온이 50도까지 여름철에 육박하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실제로 그거 느끼잖아요. 제가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거의 에어컨 안 켰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일 이상 켜요. 근데 어떤 집들은 막 5월달부터 에어컨 키더라고요. 이제 에어컨을 안 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에어컨을 못 키는 사람들을 어떤 그 기후 난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기후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50년 전보다 기후 재난이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사라지면 평택도 물에 잠기는데 어디까지 물에 잠기냐면 저기 문막 있지요. 원주 밑에 문막까지 지금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수도는 이미 수도 이전이 시작돼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저지대에 있는 수도들, 한강 같은 데 다 잠깁니다. 뭐 여러분들이 벌써 투발루라고 하는 곳은 이미 다 물에 잠기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후 협약하는데 제일 먼저 선두에 선 이유가 뭡니까? 섬나라예요. 거기 이미 잠기고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뒤늦은 위기와 대책 없는 대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영어거든요. Don't look up. 절대 위로 쳐다보지 마라. 이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이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코미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혜성 하나가 지금 지구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모든 과학자들, 모든 대학의 그 천문학 팀들이 계산을 딱 해봤는데 정확하게 지구와 충돌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대통령에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막 안보회의 열고 그랬는데 경제 문제가 더 힘들어. 이러면 사람들의 여론이 정치 나 표 떨어져. 막 이러면서 관심 없어요. 절대 위에 보지 마. 돈 누가? 절대 보지 마. 짜스도 누가? 절대 봐야 돼요. 그런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내. 그래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는데 방송국에 따라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시사 르포로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어요. 아마 그런 일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혜성이 하늘에서 별로 보이고 그것이 대낮에도 보이고 저렇게 딱 되는데 그때서 봅니다. 그리고 지구에 떨어져 지구가 다 폭삭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데 여기 보세요.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보라는데 안 보는 거예요. 벚꽃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즐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큰일입니다. 넌 누가?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니네들 안 보면 죽어. 봐야 돼. 하나님이 어거지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2012년에 일본 교토에서 협약을 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빠졌어요. 2015년 파리 기구 협정,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빠졌어요. 왜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경제를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2도 이하에서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2도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그래서 2050년까지 2도 이하에서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멈춰야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질까요? 과연 기업들이 동참할까요? 여러분 미국도 동참하지 않아요. 중국도 동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핵을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 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이 삶의 불편을 선택할까요? 에어컨 안 틀고요. 일회용품 안 쓰고요. 우리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대책 없는 대처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니에요. 감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를 직시하고 저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볼 텐데 이 짓을 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계획을 작년에 9월에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협약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오리무중입니다. 실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이미 사회 경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과 의지가 없고요. 저개발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잠재울 수단이 없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이 니네들 지구 이 기후에 탄소 배출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버릴 거 다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실체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실체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막화입니다. 서유럽, 사하라 이남, 중국 남부, 아메리카가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가 심각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좌우편으로 보십시오. 완전히 다 사막입니다. 왜 물이 흘러가는데도 왜 사막입니까? 물이요, 비가 적당할 때 적당히 와야 되는데 올 때는 엄청 쏟아지고 안 올 때는 안 오니까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자 보세요.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800? 1000? 우리 어린 시절에 1100이어서 1000이어서 1000. 근데 지금 1200으로 들었어요. 그 울릉도는 1300으로 들었더라고요. 비 옛날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언제 옵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집중적으로 때려부셔요. 집중적으로 때려부셔서 싹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쫙쫙 가물어요. 여기 서산에 지금 어제부터 불 나가지고 저 지금 다 태웠어요. 저 뭐 지금 불 나고 하는 거 겨울에는 불 나면 안 돼요.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어야 되니까. 다 젖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비가 평균적으로 와야 되는데 폭우가 왔다가 쓸어버리니까 땅이 황폐화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가무르니까 뭔가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편이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물을 지금 그 먹고 사는 이 물을 쓰는 데가 지금 저 사하라 그 위쪽에 보면 튀니지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집트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뺏어 먹어요. 근데 지하수가 이제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요, 물이 민영화된 나라들이 있어요.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 물이요 민영화되면요,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도 물을 민영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수산 그 우리 그 수자원 공사 있죠. 수자원 공사 같은 게 만약에 민영화돼서 KT 같이 우리 그 전화국 이렇게 먹어버렸잖아요. 한국 그 전신전화국인가 이거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물이 민영화되면요, 정말 기후 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민영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홍수로 인한 사막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에요. 1200mm의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건 바람에 의한 토지 유실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3배만큼씩 옥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토지 복구가 되려면 1만 년이 걸린대요. 저 해남 쪽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해남 쪽에 가면 땅이 얼마나 막 황토, 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봄에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엄청나게 부를 때 이게 지금 다 쓸려서 바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시절에는 황사라는 것이 어린 시절에 없어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황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지금은요, 막 완전히 미세먼지예요. 이게 지금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반도 크기의 1.5배의 땅이 다 사막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면 뭐가 줄까요? 농지가 주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 이 사막화가 심각합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물의 멸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00배 이상 높아진 생물의 멸종 위기. 독일이요, 1988년부터 2016년 사이에 76%의 꿀벌이 감소했습니다. 영국은 2012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35%의 꿀벌이 감소되었습니다. 미국은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42%의 꿀벌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제주도의 꿀벌이 사라지더니 올해는 우리나라 남부권의 꿀벌의 17%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예, 여기 있죠. 우리 동네 가재리에서 옆쪽으로 한번 꿀벌 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하고 지난주에 걸으면서 그 꿀벌 집에 우리가 확인하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마침 아저씨가 꿀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꿀벌이 그 남부권에 다 죽었다면, 아직은 여기는 꿀벌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유민이랑 다 봤어요.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막 천지사방을 막 흔들어대는 그 벌 소리 있잖아요. 뭉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막 천지사방을 막 흔들어대는데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봤더니 벌통에 벌이 몇 개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쪽에 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저씨가 작년에도 벌이 줄었는데 올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중부권도 그래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지금 벚꽃 한참 폈지요. 뭐 모든 꽃이 반짝 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어제 데이트를 하면서 저쪽 성은이 고개에 올라가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먹고 밖에 나왔더니 막 거치게 꽃이 막 만발하더라고요. 근데 딱 서가지고 10분 동안 내가 가만히 이러고 앵글을 딱 눈을 맞춰놓고 이러고 봐서, 여보 뭐해? 나 지금 여기서 벌 찾고 있어. 10분 동안 벌을 찾고 있는데 한 마리밖에 안 보였어요. 그 벌도 호박벌. 꿀벌이 아니에요. 호박벌. 이만한 이따만한 게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와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머, 저건 안 쏴, 안 물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이 보려고 하면 보여요. 지금 이런 거예요. 꿀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시죠? 예.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와 농약이 주범이라고 이게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지난 50년 동안 70%의 바다 생물 중에 개체수가 90% 이상이 감소가 되었답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 아까는 4분의 1이었잖아요. 이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실은 기후위기의 협약들이 만들어지게 된 건 이 오존층 파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오존층으로 강한 자외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저기 지구 저 보세요. 1989년도에 저 오존층이 저게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오존층이 구멍이 뚫려버리면 저기에서 걸러지는 자외선, 우주선, 감마선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면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 우주인들이 입는 그 하얀색 우주복 있잖아요. 그 우주복이 추워서 입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것들 감마선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파괴로 이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하늘에서 이 그 층에 이 성층권에 있었던 물이 와르르 쏟아지니까 사람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에서 이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줄겠지요? 질소산화물, 냉매, 분무제, 북극의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분출되면서 이 지금 이게 성층권에 구멍이 난 이 오존층이 점점 크게 구멍이 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의 골자가 바로 이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의 40%가 버려지고 있어요. 40%가 어디서 버려지냐면 그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가 다 버려져요. 상품성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이 공식적인 데이터가 유통기한과 상품성 때문에 마트에 진열도 못하고 진열했다가 다 버려지는 건데 중요한 건 그 40%를 가지고 그러니까 60%를 가정으로 가져오겠잖아요. 가져온 음식 중에서도 버려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버려지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 다 매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립을 하면 그 매립한 데에서 메탄가스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층권을 더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식량을 60% 이상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2초에서 5초에 한 명꼴로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오염의 축적입니다. 23억 명 인구가 오염된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연 500만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더러운 물 먹어서요. 매년 7천만 명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19층에 살잖아요. 앞쪽으로 내려다보면 푸연해요. 재작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딱 멈췄을 때, 중국이 딱 멈췄을 때 그 좋았던 게 지금은 우리 지금 그거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7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2,900만 종의 석유를 이용한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제품이죠. 이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면 내분비 교란으로 인해서 번식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리고요, 암 등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는데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80억 톤이 생산돼서 이 중에 70억 톤이 다 한반도가 아니라 바다로 유입이 됐어요. 저 잘못 쓴 거예요. 70억 톤이 바다로 유입됐답니다. 85억 톤 가운데, 83억 톤 가운데 바다로. 자, 넘기겠습니다. 예, 대서양과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섬 형성이 되었습니다. 단일 크기로 한반도 크기의 7배가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한반도 크기의 16배의 양이 지금 대서양과 태평양에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저 딱 검색해보세요. 영상 다 나와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 넘기겠습니다.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요. 공기와 물과 땅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몸 안으로 매년 한 사람이 6천 조각 이상의 이 플라스틱을 흡입합니다. 물고기 속에서 나오는 건 이제 뭐 모든 물고기 해산물에서 다 나오고요. 꿀에서도 나온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소금에서도 검출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이 천일염이에요. 신안의 천일염. 근데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의 입에서 저 쓰레기가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걸 다 먹고 살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계시록 8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많은 짐승으로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고갈입니다. 77억 세계 인구는 21세기 말에 100억이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임신율이 출산율이 0.84지요. 지금 저개발 국가들은 엄청나게 낮거든요.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화석연료와 식량 사용량이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막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요. 현실은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식량은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고 물도 엄청나게 지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2050년 석유 고갈이 된답니다. 2100년도에 석탄도 고갈된답니다.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식량은 2010년보다 2020년에 8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어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1990년을 기점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제 고기 잡는 이 영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좋아해가지고 우리 밥 먹을 때 유튜브로 뭐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뭐 다큐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는데 2016년, 2015년도에 이런 그 고기 잡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고기가 줄었어요. 근데요, 그때보다 지금 그때도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 넓어지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쪽으로 자꾸 넓어지는 우리나라 이제 연근해에 고기들이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그 맛있는 좋은 그 어장이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변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변에도 고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산호초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제주도 앞바다에 제주도가 있으면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남쪽으로 산호초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지상의 숲은요 지상의 허파거든요. 근데 바다의 허파는 산호초인데 산호초가 다 백화 현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1970년 이후 지구 용량이 초과됐습니다. 이미. 현재 인류는 지구 용량의 1.7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평균적인 현재 한국인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3.5배의 지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메탄가스와 이 세계를 더럽히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을 뭐든지 써요? 물 쓰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물 앞으로 규제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예, 내가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돈 가지고 이제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 세계가 지금 돈을 기축통화라는 게 미국에서 찍는데요. 그 사람들 기축통화인데 그 돈을 갖다가 금 본위제로 그 돈을 찍어야 되거든요. 금을 이만큼 예치한 만큼 돈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하고는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버려요. 그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 가치만큼 재화 가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찍어놓고 이 물건이 실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월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살아보면 1970년대보다 우리가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이미 우리 그 세상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 살았으니까 몰라도 그때 우리는 애였으니까 잘 모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주는 거 아세요? 이게 제가 자료 정확한 게 들먹이면서 여러분에게 공포감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전 세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기후 정책들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요. 시대가 바뀌었고 위기는 눈앞에 와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별하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 분별.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의인의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자리 분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을 분별하래요. 저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영이 과연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쫓아다니지 말고 영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야 시대를 분별해라.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때를 분별하라. 4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4가지를 분별을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만 4가지를 분별해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즐거우면 때도 시도 없어. 그냥 놀고 싶을 때 놀아버리고 먹고 싶을 때 먹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느끼는 지금 이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영을 분별하고 자리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just look 보라고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반드시 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현실을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축이고 말씀이 중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아 그런 일은 없겠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고 애굽으로 쳐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New Normal. 여러분 이 신조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New Normal. 예, 이게 뭡니까? 예, 자, 한번 볼까요? 이 New Normal을 말한다.
뭐 뉴노멀 트렌드, 뉴노멀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변화와 도전,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뉴 새로운 거잖아요. 노멀 일반적인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규제, 새로운 규격,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코로나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사회가 새로운 규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새로운 표준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뉴노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정해진 시대. 넘겨볼까요? 기후위기와 맞물려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저성장, 성장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막 경제 성장시키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었어요. 저 밑에요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저 못 사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성장할 수 있어요. 왜? 한 방만 제대로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들어가서 공장 하나만 세워주면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제 성장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성장, 물가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죠. 예, 계속해서 고물가를 칠 겁니다. 실업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일거리들 조금 있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를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핫한 그 직업이 그 노인복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노인복지를 누가 해요? AI가 해요. 아시겠어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위험이 증폭할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지금 상하이 그 경제 수도인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봉쇄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식량 유통이 안 되니까 막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2000년대 그 초부터 일어났던 저 아랍권에서 자스민 혁명이 있어요. 자스민 혁명의 뒤에는 식량 부족이었어요. 그 아랍파트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튀니지라 이런 나라들의 그 독재자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물은 부족하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면 사나워져요. 그리고 싸워요. 전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규제가 강화되어질 겁니다. 왜?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 줄이자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옛날에 황산성 환경청장이 딱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들었잖아요. 그전에 마구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막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 이거 버리고 물 하는 것들 물세니 뭐니 다 오를 겁니다. 굉장히 오를 겁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가 단일 국가 체제로 만들어질 겁니다. 환경 이런 문제들을요 더 이상 각 나라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묶여질 겁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묶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가상화폐가 나왔어요. 가상화폐로 지금 뭐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상화폐에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지금 가상화폐 일본의 그 시장에 가상화폐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먼저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선도 통일될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일되어 가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로. 예. 전쟁 위험이 극대화되고요. 생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 예배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이미 새로운 표준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러면서 상생을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규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표준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질 겁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진짜 오리지널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컨택트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정사예요. 택트, 접촉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과의 접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이라는 말이지요. 접촉이 최소화되는 사회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뉴 노멀의 대표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른 방식으로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면 사는 거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도태하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공공성을 잃은 한국교회.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공공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공적기관입니까? 사적기관입니까? 대답해보세요. 교회가 공적기관이에요? 사적기관이에요? 교회는 사적기관이에요. 공적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공적기관처럼 인식이 되었어요. 왜?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공공성을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독립운동도 했고 의병 활동도 했고 계속해서 국제보상운동도 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 선교원하고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를 이끄는 기관이었고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많은 미션스쿨을 세워서 사회의 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적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사적 단체처럼 추락을 해버렸어요. 언택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현실. 왜요? 안식일법, 우리 주일 지키는 것, 우리 예배,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절대적인 표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표준 앞에 일반적인 표준을 이제 잣대로 갖다 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공공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공적 기관이 아닌 사적 집단으로 낙인찍혔어요.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도 큰목했고 저 밑에 코로나19 확진 저기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저분이 참 크게 이바지하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한국교회는 현 정권에 대한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자, 또 넘겨봅시다.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본 사역 이전 대비 20에서 30% 수준 주일학교 상황 심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헌금 수준이 76%까지 떨어졌어요. 자, 현재 작년 주일 예배 75%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주일학교 참여 수준 떨어졌어요. 현재 소그룹 떨어졌어요. 현재 제자훈련 떨어졌어요. 현재 전도 선교 수준 저 밑바닥으로 20뚝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저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좀 더 봅시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온라인 강화 요구가 높습니다. 읍면 지역도 3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온라인 시스템 좀 구축해 주세요. 이게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 강화해 주세요. 교인들의 교제를 좀 하게 해주세요. 자, 성도들의 지역 섬김, 목사님의 설교, 전도, 선교, 예전 자 이렇게 가는데요. 가장 많은 요구가 뭐죠? 온라인 시대, 새로운 이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에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겨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린 청소년, 예배조는 대부분 유튜브 속에 빠져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금 애들이요, 우리같이 대화하고 우리같이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쟤네들은 저렇게 대화하고 저렇게 소통합니다. 유튜브로. 애들이 유튜브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애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무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애들 안 오잖아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넘겨주세요. 예,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굴까요? 목사? 저 보세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엄마는 몇 퍼센트? 50이에요, 엄마. 누구라고요? 아버지. 목사는요, 2%. 목사가 필요 없어요. 저 내쫓으세요. 목사 필요 없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표준 데이터예요. 우리의 자녀를 누가 지킨다고요? 아버지,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일반 국민 대비 개신교인의 상대적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2021년 아니요, 왜요? 예. 자, 보세요. 같은 때인데요. 저 빨간 건 개신교인이고 일반 국민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21년 현재 평균입니다. 저쪽 곳은 몇 년도 잘 안 보여요. 2012년이고요. 이쪽은 2020. 저 때는 비슷했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슷했는데 지금은요, 보세요. 여기 60대 이상이 저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지금 60대 이상인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60대 많죠? 예. 50대 저 밑으로 갈수록 다 없어요. 근데 고령화가 훨씬 우리 지금 60대 이상에서 고령화가 훨씬 한국교회가 제일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60대 이상? 앞으로 저 밑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위에서 다 죽으면 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상태에서 10년만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지금 3분의 1로 준다. 한 20년 지나간다? 그럼 한국교회는 10분의 1로 준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코로나 전에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바로 저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2030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10년 전에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회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하죠? 예, 들었다고 합시다. 예. 근데 세상은 목사님들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지금도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아요. 아니요, 새로운 언택트 시대, 새로운 뉴 노멀이 표준이 된 시대에 우리 와 있어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통하지 않는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걔네들하고 안 돼요. 꼰대가 된 거예요. 아니, 벌써 제가 꼰대가 됐어요. 제가 60도 안 됐는데 소통이 안 돼. 왜? 얘네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려면 다른 걸로 소통해야 될 거예요, 이제.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방향. 예.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인 친밀감, 정기적인 가정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기존의 교회 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 강화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역과 소그룹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셀에서 모여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돈만 벌지 말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면 신앙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커피 타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송탄 장로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한 76%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수준, 우리 교회의 현금 수준은요, 2020년, 2021년 100%, 105% 정도로 헌금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많이 성장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뺐어요. 우리에게는 헌금이 200% 증가했어요. 왜요? 수양관 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저는 수양관 빼놓고 지금 데이터를 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양관까지 샀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선전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선전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엄청 선전했어요. 예. 작년 수준이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주일학교 60%. 예. 자체 예배 없음으로 하면 0입니다. 그런데 부모 따라서 같이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제가 따져봤어요. 구제와 선교 훨씬 늘었어요. 2개나 늘었어요, 우리는. 예. 120% 늘어버렸어요. 전도 2명. 관계로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2명 왔어요, 교회. 여기 왔네. 여기도 박수 해야 돼. 어. 아니, 3명 왔구나, 여기. 용건이도. 야, 미안해, 용건이 너 빼놨다. 용건이. 예. 관계 전도 아니면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와도 겁나요. 저쪽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님, 거기 안정국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 안정국 있었나요? 그래서 나 최종국은 있어도 안정국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거의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와도 이제 겁나. 이제 전도도 못해. 전도를 어떻게 관계 속에서밖에 전도 못해요. 예, 제자훈련. 우리 교회 제자훈련, 아까 제자훈련이 한 20%로 10%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어땠나요? 비대면으로 성경공부팀이 4팀이 했어요. 3팀이 수료했어요. 한 팀 청년회는 끝까지 안 했어요. 이 뺀질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하나님 박살을 내 주시옵소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뻐해야지요. 여하튼 제가 따져볼 때 350%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뉴 노멀 시대로 넘어가는 이 표준에 우리 교회가 그대로 조금 빨리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셀 모임은 어떻나요? 셀 모임 안 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셀 모임 활동은 얘기가 좀 어려워요. 가정사역. 우리 가정사역.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최필 부장님이랑 우리 최가 많아가지고. 최진영 권사님이랑 우리 수양관에서 이거 했잖아. 그거 해야 돼요, 계속. 빨리 이거 좀 하면 계속 해야 돼. 여기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그거 하려면 여러분 해야 돼요. 전 제가 관여를 안 해도 저분들이 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색깔이에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해야 돼요. 소그룹과 이 부모, 이 사역, 이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난 우리 교회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홈스쿨이 5가정이나 홈스쿨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는 좀 했는데요. 그래서 송탄 장로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법 선전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말 선전했어요, 여러분. 네. 넘겨볼까요?